하늘에서 내려다본 경북 울진군의 산불입니다. 새빨간 불길이 나무를 집어삼킵니다. 어제나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의 악몽 기억하시나요? 울진에 아주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. 당시에는 산불이 꺼지기만을, 또 산불이 꺼지고 나서는 주민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지금은 이런 산불로 인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만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동해의 꿈과 희망을 비추는 등대가 있는 울진 죽변면을 찾아왔습니다. 100년이 넘은 등대도 있고요. 또 드라마 폭풍 속으로의 배경이 된 마을이기도 한데요. 어촌마을 특유의 분위기와 옛 신라의 정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바다내음 가득한 죽변면의 마을 산책,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? 와, 여름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한 우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, 어떤 이야기들이 담긴 마을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. 예. 죽변 지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구에 있는 작은 그러한 마을의 개념인 지역이지만은 우리나라 국보 242호로 지된 신라 비가 있는 곳이죠. 이 비가 자연 상태에서 두면은 소금바람에 의해서 많이 상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 내부에다가 전시해놓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. 그리고 또 울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죽변 등대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현대 관광시설로 손꼽히고 있는 그 죽변 스카이레일도 있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 와서 역사도 배우고 현대 관광도 해보면서 또 이 해변 마을에서 가족 나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볼거리, 즐길거리, 배울거리까지 그렇죠. 가득한 마을이잖아요. 예. 그럼 첫 번째 이야기가 담긴 신라비 전시관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? 예. 네, 저희는 지금 봉평 신라비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. 정말 뻥 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예. 뒤에 하계사님 뭐가 되게 많아요. 예. 이게 뭐예요? 예, 바로 뒷부분은 이 전시관의 야외 전시장인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네. 우리나라 준요 석비 국보급을 35기를 이렇게 하고 네. 또 저 앞부분에는 울진 지역의 송독비 45기를 저렇게 모아서 비석거리를 만들었고요. 이 전시관 내부에는 1층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라 송독비 실물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고 2전시실과 3전시실 여기에도 금석학이라든가 이 우리나라 비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뭐 국보급 비석들이 지금 쫙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점점 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요? 예. 전시관 안에 들어오니까 예. 와, 이렇게 큰 비석이 있어요. 예.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봉평 신라비인 거죠. 그렇죠. 예. 원래 이 비석은 여기 봉평 1리에 논에 이게 비석이 거꾸로 박혀 있어서 좀 밑부분만 조금 밖으로 드러나 있었죠. 그 농사 짓는 농부는 내 논에 저 돌이 있으니까 많이
귀찮잖아, 그죠? 그렇죠. 비석인지는 농사짓는데. 꿈에도 몰랐죠. 그래서 중장비를 빌려다가 저걸 뽑아가지고 옆에 도랑에 버려버렸어. 네.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자연적으로 비도 오고 이러니까 저 비석에 써 있는 글자가 보이게 되죠. 그러니까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그 이장 권대선이라는 이장이 그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석이 세상에 이제 빛을 보게 되죠. 이 비석이 세상에 나오는 그 과정도 참 재미있었네요. 예, 예. 그럼 이 비석에는 예. 어떤 내용들이 적혀 예, 있어요? 바로 이제 현대식의 한문이 아니라 네. 신라 특유의 그 한자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해석이 안 되는 글자도 있고 네. 약간은 또 마모가 돼서 판독이 안 되는 글자가 한 30여 자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399자 내지는 400자로 보는데 네. 그렇다 보니까 완전하게 판독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법흥왕 때 성문법을 썼다. 성문법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. 삼국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네. 이 비석이 발견되면서 확인됐고 그 다음에 왕이 독자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육부에 예속이 편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권이 아니라 그때 이때 당시만 해도 신랑의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. 그리고 여기서 내용에서 이제 밝혀진 것들이 신라의 관료제도라든가, 그 다음에 촌락 사회 구조, 생활 양식, 그 다음에 의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남으로 해서 신라서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비석 하나에 그 시대적 상황과 역사와 문화가 다 담겨 있다고 그렇죠. 해도 이제 과언이 금서각하는 것이 네. 바로 이 돌이나 세부치에 쓴 글자를 가지고 해석해서 그때의 사회, 문화 모든 사항들을 밝혀내는 것이죠. 네, 울진의 랜드마크죠. 예. 주변리를 지키는 등대, 주변 등대에 와 있습니다. 예, 예.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. 등대 하면 우선 어부들의 해항을 할 때 길잡이 안내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죽변등대는 처음 출발이 그렇지 못해요. 1907년도에 일본군이 러시아 군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건립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등대로서 점하는 그보다가 4년 뒤인 1911년에 이 점화를 해서 등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네. 흰 건물에 16m 높이의 4층 구조물인데 입구는 보면 우리의 전통 그 양식의 미닐름 기둥으로 했고 천장은 박곡 장식을 했거든요. 근데 예전엔 저 천정에 일본 황실을 의미하는 오약꽃이 있었는데 네.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 문양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등대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은 저 4층인데 층층마다 창문의 위치가 달라요. 왜죠? 그것은 바로 그 내부 공기의 순환을 아.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 높은 산자락에 저 드넓은 바닷가를 보고서 이 등대가 죽변 사람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네.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정말 등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구조도 참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. 실제로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예. 와,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한데요. 저는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앞에 와 있습니다.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은 모노레일을 타고 해안가를 둘러보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울진의 명소인데요. 또 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을 타고 가다 보면 하트
같은 모양의 해변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럼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? 오늘 죽변 지역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 저희가 바다를 좀 많이 봤잖아요. 그렇죠. 뻥 뚫린 풍경만큼이나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마을 산책이었어요. 예. 하계사님은 어떠셨어요? 예,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안동에서 오다가 보니까 그 산불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 촬영을 하면서 바닷가에 이래 와서 보니까 이 넘실거리는 바다의 푸른 기운과 힘이 그 산불의 어려움을 싹 깨끗이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네. 저희가 오늘 봉평 신라비 전시관부터 마을을 예. 지켜주는 등대 그리고 또 해안 스카이레일까지 쭉 봤잖아요. 예, 예.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울진에 오셔서 또 이렇게 즐기시면서 이런 산불 피해가 조금 이겨내는데 예.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오늘 여행 참 벅찬 감정이 저는 막 들었는데요. 예, 예.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럼 다음 마을 산책에서 우리 또 만날까요? 예. 안녕!